을지로에서 시작해서 예? 영등포에서 끝날 건데 예. 그 중간에 이제 서울 경기를 두루두루 다닐 생각입니다. 이른바 그 힙지로가 아닌 을지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바글바글 하잖아요. 100년 넘은 골목 블럭들입니다. 명동은 지금이 답사 마지막 적기예요. 그리고 동두천, 지금 동두천하고 평택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네. 하면 지금도 내국인 출입금지라 써 있어요. 많이들. 지금도요? 지금도 미군이 있거든요. 그리고 꽤 중요한 기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인 출입 금지예요? 예, 여전히 많은 곳들이. 왜냐면 거기는 이제 면세로 팔거든요, 술을. 국내인 들어가면 그래요? 안 되는 거죠. 네. 기차 타고 떠나는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 추석맞이 스페셜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치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추석맞이로 네. 사실 이제 추석에는 고향을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뭐 보통의 모습이긴 하겠으나 내가 고향이 서울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같이 집안이 월남한 집안은 갈 데가 없고. 네, 그래서 서울에 남아 계신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사실. 그렇죠. 점점 네. 안 가죠. 서울 경기 쪽 아예 요즘 이제 그 차례 같은 걸 안 지내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삼남 지방이 네. 고향이 아닌 사람도 많아졌고. 그래서 옆에 분은 삼남이십니다만. 네, 서울 경기에서 그냥 간만에 차 별로 없고 그래서 운전하기도 좋으니까 서울 경기 내에서 좀 갈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그걸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아유, 아주 실용적입니다 오늘. 사실 이게 제 삶이었죠.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네. 아버지 집안이 평안북도에서 월남하다 보니까 월남민 집안은 원래 명절에 갈 데가 없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월남민들 기록 보면 다 그래요. 명절 때는 갈 데가 없다. 친구들은 더 어디 가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어릴 때부터 서울 경기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추석 뭐 하셨어요 그럼? 진짜? 그래서 놀러 다녔어요 진짜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서울 경기권에서? 오히려 이럴 때가 놀기 다니기가 좋죠. 좋아요. 맞아요. 길도 안 막히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또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도 남은 사람들끼리 또 뭔가 이게 유대감 같은 게 있어서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됩니다. 부킹이. 자, 그러면 어떤 곳 위주로 저희한테 좀 소개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서울시 서남부 관악구인데 네. 지금 서울 경기권 서울 경기권 분들이 점점 고향으로 안 가거나 네. 고향이 원래 서울에. 지방이 아닌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서울 경기 곳곳에 포진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골고루 배려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차가 안 막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만 나가면 다 막혀요. 팔당 이런데. 그래서 최대한 안 막히는. 계단 10차로 버스도 막힙니다. 심지어는. 네네네. 이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곳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드린 몇 곳은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긴 하지만 네. 최대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하긴 여기만 다 따져봐도 거의 전 인구의 한 절반 아닙니까? 그렇죠. 2,300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 숫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부터 좀 소개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을지로에서 시작해서 네. 영등포에서 끝날 건데 네. 그 중간에 이제 서울 경기를 두루두루 다닐 생각입니다. 네, 을지로 뭐 골뱅이 먹으러 가라는 건가요, 설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뭐 설마 그걸 기대하신 건 아닐 거고. 예. 추석에 갈 만한 네.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추석에 갈 만한 곳 또는 네. 설날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건 뭐냐면 사람이 평소에 많았지만 요맘때는 사람들이 지방 간다고 집에 간다고 없어서 평소에 못 찍는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곳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곳이 을지로인 거죠. 을지로. 을지로에서도 이른바 그 힙지로가 아닌 을지로. 요즘 힙지로가 뭐 굉장히 젊은 분들 많이 가시는데. 그렇죠. 네. 저도 최근까지 그러게 들었는데 요즘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안 가봐가지고. 힙지로가 아닌 을지로. 예. 네. 하긴 원래 그게 을지로였죠. 지금 그럼 힙지로라고 한 데는 원래 을지로 여기 엿대서 중에서 일부를 빼낸 곳인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도시야사 시즌 1, 2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오늘 이제 총정리 차원인 건데 네. 을지로는 원래는 이제 청계천 남쪽이어가지고 물이 넘치고 하다 보니까 네. 부자들이 살지도 않은 곳이었다. 조선 전기까지는 그래도 유성룡도 살고 이순신도 살았지만 네. 그 후로는 좀 약간 중하층 또는 이제 출세 못한 지배계급이 이제 뭐 남산 딸깍바리 선빈이 하다가 고루 틈을 노리고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네. 일본인 마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서울 속의 저펜타운인 거죠. 저펜타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통감부 시절에 통감부 터가 남산에 있고 그런 거죠. 일본 분위기가 좀 남아 있는 곳들이 많이 있겠군요. 많죠. 그게 을지로인 거죠.
그래서 을지로 지역이 그렇게 남아 있다가 패전을 하고 일본인들이 돌아가죠. 네. 그 집이 비었을 거 아닙니까? 빈집에 월남민들이 들어온 거죠. 북한에서부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 동네에 평양냉면집이 많은 거죠. 아, 평양냉면. 예, 뭐 우레옥이라든지 네네네. 다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잖아요. 영락교회라든지 네네네네. 이게 또 북한 평양이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갔다가 이제 냉면집 가가지고 이북 오도미 신문 보면서 정치를 욕하는 이런 코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대된 것이 추석이나 설 연휴예요. 이게 이제 월남민들의 삶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다가 70년대부터 요 지역이 공업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을지로 공구거리라든지 네네네. 그게 70년대 이후 얘기예요. 아, 한동안은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5, 60년대는 주거 지역이다가 오히려 주거였어요. 70년대 공업, 그러니까 작은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고. 그렇죠. 네. 충무로 쪽은 인쇄도 들어오고 충무로 또 영화가 관련도 들어오고 네네네네. 뭐 하여튼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요런 데가 그 예술인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물레동 창작촌 거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일제 말기 때 공장 노동자들 살기 위한 기숙사였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영등포 쪽 을지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리고 또 구로공단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그 중간에서 공업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원래 공장지대가 아니었어요. 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시라 우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사진 찍으면 늘 사람이 걸리적거리고 프라이버시 침해도 되고 이분들은 자기는 일하는데 옆에서 놀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석이 좋습니다. 추석에 가서 사진 찍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뭐 사진 한 장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추석에 이 동네 가가지고 찍은 사진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설 명절 때 찍은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비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문 닫고 있거나 안에서 작업하시고 그 틈을 타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어요. 이게 이런 을지로 같은 곳의 포인트입니다. 을지로 어디예요, 저희가? 을지로 2가, 3가, 4가. 여긴 지금 3가입니다. 이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 아침에 가시거나 명절에 가시면 저 같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요, 또. 평소에는 좀 욕먹거든요. 아무래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좀 예전 한 7, 80년대쯤에 서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더 가면 이제 20년대, 30년대까지. 1920년대.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일제 때 분위기가 아직도 있어요? 공간구조 남아 있는 거예요. 지도로 말씀드리면은 대략 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바글바글 하잖아요. 네. 이거 이제 식민지 100년 넘은 골목 블럭들입니다. 저희가 을지로 무슨 역이죠? 을지로 4가역, 사가역? 3가역, 4가역 사이. 네. 요즘에 개발도 많이 되죠. 뭐 힐스테이트 재건축하고 있네요, 옆에. 있지만 아닌 곳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힙지로로 가시는 게 사실 이제 을지로 입구에서 2가 정도 사이인데 그것도 4, 5년 전까지는 공업지대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차츰 종로에서 밀고 오면서 개발되는 거고 이제 마지노선이 요 3, 4가 정도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유명했던 데는 요 3가 역의 왼쪽 위에 입정동 쪽인데 요 일대인데 네. 여기가 이번 최근에 밀렸거든요, 완전히. 그 오른쪽 지역을 가시면 좋겠다. 추천드립니다. 네, 가서 뭐 골목골목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냉면 한 그릇 드시고. 그 냉면집은 엽니다. 여기 열람민들 오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안 쉬어요. 요즘에 우레옥이 비싸다고 유명했는데 네. 요즘 웬만한 냉면집에 다 값을 올리는 바람에 이제는 우레옥이 가성비 좋은 냉면이 됐어요. 상향평준화가 돼요. 상향평준화 됐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레옥만 가시면 안 됩니다. 원래 선주후면이라고 네. 술에 고기 먹은 다음에 냉면 먹잖아요. 선주후면.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네, 네, 선주후면. 네. 근데 거기서 주에는 고기육도 들어가는. 근데 이 우레옥 불고기집 비싸요. 네. 봉피향처럼. 네. 그래서 그 우레옥 주변에 불고기집들이 있거든요. 전통적인. 네. 거기 먼저 가시고 우레옥은 냉면만 먹으러 2차로. 요게 또 이제 요 답사하는 지역의 포인트입니다. 식사 팁까지 예. 전해주십니다. 다음 어디 갑니까? 을지로에서 조금 더 남산 쪽으로 오시면 네. 필동이라는 데가 있고 필동 면옥 유명하죠. 필동면옥. 네. 그리고 명동이 있습니다. 네. 명동은 지금이 답사 마지막 적기예요. 왜요? 한동안 저 원래 명동 좋아했는데 답사하는 걸 네. 한동안 워낙 외국인이 많아서 못 다녔어요 제대로. 중국 분들 뭐 일본 네. 분들 많이 있죠. 이게 답사다 보면 피곤해서 카페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네. 다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상인분들이 너무 이제 국내 사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용으로 가버리니까 도시가. 네. 그래서 국내인 들어가봤자 뭐 찬밥스 데우고 오히려. 예. 또는 아예 외국인 상대로 주인들이 외국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명동을 멀리 했는데 네. 요 2, 3년간 코로나와 네네. 각종 뭐 사드 등등 해가지고 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이 좋습니다.
명동 근데 뭐 그 막 사람 저 뭐야 가게 많고 한 금명동을 알려주신 금명동이죠. 금명동입니다. 거기 가라고요? 금명동이야말로 네. 이제 일제 때 혼맛인 거죠. 혼맛이 뭐예요? 일본인들의 종로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1번호가 본정통이라고 하죠. 그 여러분들이 서울을 보실 때 구도심이 크게 두 개인데 네. 이 충무로 라인 이쪽이 있고 그리고 종로 라인이 있잖아요. 네. 보면은 이쪽은 본정이라 불렀고 일본인 마을이라 아래쪽 충무 쪽 명동 쪽은 네. 위쪽은 종로인 거죠. 종로통인 거고 이거 조선식입니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일본인 마을, 북쪽은 조선인 마을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게 가장 잘 남아 있는 게 사실 명동이죠. 을지로는 조금 더 아래인 거고. 근데 명동 가면 뭐 화장품 가게 뭐 이런 걸로 그냥 다 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게가 들어와 있는 건물들을 보셔야죠. 추천 코스로서는 이제 회원역 4호선부터 네. 명동역까지를 쭉 걸으시면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코스로 걸으시면 네. 내리막길입니다. 반대는 오르막길이라서 힘드실 네네네. 거고 걸으시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오기 직전 마지막의 텅 비어 있는 명동을 찍으세요. 사실 상인분들이 지금 울상이거든요. 사람 너무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답사하기 좋은 거예요. 그 명동 이럴 때 보시면서 명동 땅이 왜 비싼가도 체크하시고 거기 여전히 지금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네이처 리퍼블릭도 네, 들어왔다가 그런 뭐 거. 이런데 예. 지금이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걸으면서 네. 관광객들로 붐비기 전에 바로 직접. 명동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곧 풀릴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가실 때 하나 포인트는 요거 하나 보고 가세요. 남산 옆에 제2 시범 아파트라고 제2 시범 시범 아파트. 아파트. 요게 이른바 그 주상복합이나 네. 시민 시범 아파트라고 네. 한국 최초의 아파트라 불리는 것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요건 워낙 유명해서 제가 굳이 설명 다시 안 드려도 되고 네. 시범이잖아요. 박정희 정권 초기에 시범적으로 만든 아파트인데 딴 건 다 헐어버렸는데 요것만 남았어요. 한 50년 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79년이니까 요건 그래도 한 40년 됐네요. 40년 정도. 네. 약간 동생뻘이라 네, 남았습니다. 40몇 년 정도 된 예. 제2 시범 아파트. 예, 그 정도가 이제 요 포인트. 자, 명동 갔다 왔습니다. 네. 그 다음은 좀 판을 키워서 한양 성곽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한양 성곽. 예, 뱅글뱅글. 아유, 너무 멀지 않습니까? 하루 걸려요. 다 도는데? 네, 딱 하루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 한양은 하루면 다 둘레를 도는 거예요? 그렇죠. 협의의 한양, 좁은 의미 한양은. 아. 근데 넓은 의미 한양은 그 앞에 너머에 심리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넓은 의미 한양은 지금 불광동이나 창동까지인 거고 좁은 의미 한양은 요 사대문인 거죠. 임진왜란 때 사대문을 딱 막으려고 하다가 네. 뚫린 거죠. 너무 넓어서. 그 사대문이 네. 사대문 이어주는 그 성곽이 다 길이 이어져 있나요? 대체로 이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아 그래요? 거의 다 이어져 있고 요즘에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네.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이렇게 걸으면 된다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네. 아직 덥잖아요. 음. 더울 때는 해를 등지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를 판단하셔서 네. 해가 늘 사대문을 비출 때 그걸 보고 싶으면은 이 위로 걸으시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네. 그러면 계속해서 해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면서 사대문을 비춰줘요. 조명처럼. 네네네. 그래서 계속 밝은 서울을 보실 수 있는 거고. 동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북악으로 해서 이렇게 청와대 쪽으로 해서 남대문 쪽으로 오는. 네네네. 그 방향이 좋고 사실 이거는 겨울에도 좋습니다. 따뜻하니까 계속 해를 받아서. 그 반대로 좀 덥다. 요즘처럼. 그럼 반대로 돌고. 반대로 도는 거죠. 대략 동대문쯤에서 시작하셔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반얀트리 호텔 정도를 지나가요 성이. 네네네. 지나가셔가지고 서대문 쪽은 좀 없는데 남대문이나. 네. 그건 이제 추정이 가능해서 갈 수가 있고. 반얀트리의 하실 말씀 많으시죠? 풀파티가 아주 그렇죠. 인상적입니다. SNS 보면 많이 올라오죠. 예. 다 똑같은 포즈로 계시던데. 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덕분에 네. 답사할 때 몰랐는데 네. 이렇게 유명한 곳이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면은 대략 하루 걸려서 여기서는 이제 좋은 점이 끝날 때쯤에 대충 대학로 아니면 동대문이거든요. 라고 말씀드리면 대략 이쯤에서 끝나요. 지하철역으로는 한성대 입구역, 해화역쯤에서 끝납니다. 네네. 그러면 먹을 게 많죠. 여기 딱 저녁에. 해화역. 예, 딱 우리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겠지만 네. 민폐를 감안하고 여기 들어가시면 좋을 겁니다. 네, 해화역 쪽에 뭐 마로니에고 뭐 이쪽으로 그렇죠. 해서 뭐 먹을 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도 지금도 그렇죠. 그래요. 거기 네. 뭐 전통의.
그리고 연극을 설마 추석에 보러 오진 않을 거니까. 네네네. 그 대학로 하면 연극 보는 사람 때문에 복잡한데 네. 삐끼들도 많고 네. 그거 좀 줄어들어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포인트로는 또 하나 청와대 쪽 이쪽 서북 쪽 라인이 조금 그동안 답사가 힘들었어요. 청와대가 있다 보니까. 아 근데 이제 빠졌으니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순수한 관광지로서 보실 수가 있고 정말은 여기가 서울에서 진짜 좋은 데거든요. 서울 사대문에서.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시대 남경도 이 근처였던 것 같고 서촌이라는데 그리고 청와대도 한번 들러봐도 괜찮겠네요, 그죠? 아직은 아마 예약제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약을 미리 하셔서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카페 이름 중에 더숲 초소 책방이라고 있죠. 더숲 초소 책방. 초소? 초소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아. 그 뭐 김순 각종 뭐 북한이 네네네. 가져 보내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초소가 많았는데 그걸 요즘에 용도 폐기하면서 카페로 바꾸거나 개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최근에 생긴 포인트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찍는다고 누가 뭐라 안 하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양 성곽을 네. 네,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은 용산구 남영동입니다. 용산구 남영동. 예. 요거는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남영동이면 아무래도 우리 현대사에 또 좀 많죠. 아픔이 많이 서려 있는 그런 그렇죠. 곳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전 지도 가지고 답사하면 재밌다고. 네. 어떻게 이렇게 100년간 안 바뀔 수 있냐. 근데 그게 가장 잘 남아 있는 지역 하나가 여기죠. 어디를 특히 추천드리냐면요. 요 4호선 숙대입구역 동남쪽.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옆은 미군 기지고. 네네네네. 여기가 그 이태원식 부대찌개로 유명한 곳이라고. 그럼 무슨 스테이크 주고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예, 그 털보 스테이크니 뭐 하는? 철판에서 예. 해주는. 그거에다 소주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기인데 이제 미군 기지가 빠졌잖아요. 네. 거의 빠졌잖아요. 이 전체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용도 변경이 될 거고 공원도 되고 아파트도 들어설 거라 미군 기지로서의 남영동의 이미지가 많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지금 라인들이 특히 이 부분 라인 말씀드렸었는데 네. 36년에 만든 지도를 보면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여기 36년 지도고 이게 지금 여기입니다. 기울기만 살짝 바꾸면 뭐 그대로네요. 그렇죠. 살짝 해보면은 예.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오카 제과가 크라운 혜태 제과고 예. 그 일본군 기지 옆에 군납용으로 과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옆에 여전히 있다. 이런 미군 기지 기촌의 특징은 네. 영지를 안 쉰다는 겁니다. 관계 없잖아요, 외국인들하고. 추석이나 설은. 아. 그래서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가는 곳은 관계 없어요. 아. 그것도 오랜 생활 동안 경험하며 발견한 겁니다. 평소 주말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냥 우리 외국인들은 뭔가 허전해요. 주변 한국인들은 다 뭔가 어디 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네. 남겨진 느낌이거든. 그래서 열심히 놉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도 느끼시면서 용산 주변 도시고 이태원 도시고 네. 그리고 식사를 여기서 하시면은 이제 스테이크도 드시고 네. 그리고 이런 지도 하나 가지고 보시면은 요 블럭에 특히 요 부분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여기가 요 블럭 이게 네, 여기입니다. 네, 네. 걸으시면 여기가 지금 교동과 도쿄가 싶은 거예요. 거의 옛날에는 그냥 단독주택 그렇죠. 단지였나요? 여긴 네. 지금도 단독주택입니다. 아, 그래요? 남영동에서 희귀하게 여전히 민가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각종 카페니 뭐 바뀌었는데 네네네. 여기만 남아 있어요. 아, 단독주택이? 예, 여전히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또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네네. 사대문 안에도 주거 전용 지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도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경성부 대관이라고 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뭐 출력하셔가지고 네. 걸으시고 저녁에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기서 스테이크 혹은 부대찌개 같이 네.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남영동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 기지촌 좀 이어가죠. 네. 미군 기지촌. 기지촌. 기지촌이 정확히 어느 동이에요? 그러니까 기지촌이라는 건 사실은 미군 기지촌도 있고 한국 기지촌도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정프로님 잘 아실 만한 걸로는 대전 신탄진에도 기촌이 하나 있어요. 신탄진에? 신탄진에. 자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신탄진이 철도 기지촌 아니에요? 말고 그거 말고 신탄진에 무슨 부대가 있었죠? 그 미군 탄약창이 있었습니다. 신탄진에서. 예. 어쨌든 이제 철도로 위아래로 막 실어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 탄핵창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렇죠. 대전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전 대덕구 장동입니다. 장동. 네. 네네네. 뭐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장동에 뭐 특별한 이미지가 없는데. 그렇죠. 그 왜 없냐면은 군부대 기촌이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보면 장동. 이제는 익숙하시죠? 뭔가 이상하죠, 색깔. 거기 또
여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부대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기 예비군 훈련장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말씀하셨던 철도 기지촌하고 담배 제조창은 요 북쪽이죠. KT 있고 한데 신탄진 하면 사실은 큰 도시는 아닌데 네. 담배 이름에 신탄진이 있어서 유명했죠. 있었습니다. 아 신탄진 담배가 있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신탄진을. 아 그런데 바로 옆은 사실은 대규모 탄약 부대였던 거예요. 지금도. 담배 만드는데 옆에가? 예. 그러니까 그걸 모아놓은 거죠. 대전 북쪽에다가. 그래서 어떤 느낌의 기지촌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길이 펼쳐져요. 딱 보면 이건 기지촌이구나 싶은 겁니다. 많이 다니면. 너무 번화하지 않은 느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군이 빠지고 한국군이 들어왔는데 한국군은 구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그라듭니다. 아 그 경기 북부가 다 그래요. 미군 부대가 있다가 철군하고 한국군이 네. 들어가면 다 사그라들어요. 아 미군들은 특히 초기에는 돈이 많았고 네. 한국과 미국 간의 구매력 격차가 크니까 예. 번성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딱 보면 전형적인 미군 기지촌 건물들인 거고, 그러니까 카페나 술집 같은 거예요. 아 여기가? 예, 좀 더 전형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예. 이런 거 딱 보면 이 클럽이거든요. 이거 클럽. 아 동두천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십니다. 의정부나. 위에 이렇게 뭐 네온사인 같은 네. 게 쫙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잘 남은 클럽 건물 하나 있는데 예. 딱 요거. 그게 그- 클럽이에요? 요 클럽 건물입니다. 뒤에 가면 방도 많고. 아 그래요? 예. 이거 지금 카페가 좀 돼 있고 약간 카페촌화 되고 있는 중이에요. 꽤 큽니다 건물이 생각보다. 그리고 타일이 예사롭지 않은 게 클럽의 타일이에요. 이게. 아 저기 타일이군요. 예. 타일입니다. 이게 70년, 67년대 이런 게 일반 민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지촌이니까 있는 겁니다. 네네네. 전국에서 이런 게 흔해서 몇 번 보시다 보면 압니다. 요런 또 하나. 영어로 돼 있죠, 아예. 양화점, 나비 양화점. 이게 영어로 된 이유는 미군 기지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 네네. 대덕구가 미군 기지촌이 있었습니다. 뭐 멀찍이 저 너머에 지금도 한국군 탄약 부대가 있다. 꽤 중요한 부대입니다. 네네네. 근데 대덕구는 당연히 이걸 빼고 아파트 짓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중이다. 아 그래서 다녀왔죠. 네. 또 이런 게 기지촌이에요.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서울에는 어디 있어요? 서울에? 이태원. 이태원이 기지촌인 거예요. 아 이태원 전체가. 용산 미군기지 기지촌인 겁니다. 그래서 부대찌개 하면은 이제 유파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부대찌개, 네. 송산 부대찌개, 네. 문산 부대찌개, 이태원 부대찌개. 이태원 부대찌개가 있어요? 그게 말씀드린 게 남영동의 부대찌개인 거예요. 아. 조금씩 스타일이 달라요. 네네. 국물로 뭘 넣느냐라든지, 아. 뭐 문산식 부대찌개는 쑥갓을 넣는다든지 아 그래요? 차이가 다름이 있습니다. 아, 문산 그쪽에 쑥갓이 많아. 쑥갓이 들어갑니다. 문산이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네. 좀 교통이 불편했거든요. 경의선이. 네. 그래서 덜 알려졌는데 쑥갓을 넣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물이 맑대요. 아 문산께. 문산께. 아 그래요? 그래서 군산 쪽 가면은 햄버거랑 같이 먹고 뭘요? 부대찌개를. 미군식 부대찌개를 미군식 수제 햄버거랑 같이 먹는. 아 그래. 다 문화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태원에 예. 어디를 갑니까? 이태원 뭐 워낙 유명한. 이태원은 안 동네다. 갑니다. 그래서 이태원의 일부로서 네. 남영동도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태원은 이미 너무 다국적 타운이 돼버렸고 그러니까요. 인터내셔널 타운이 돼버려서 네. 기지촌 느낌이 없는데 네. 남영동 지역은 아직 남아있다. 그걸 보시는 거고 그리고 동두천. 동두천. 예, 지금 동두천하고 평택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이 동두천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동두천? 네, 외지인으로서. 동두천 하면 조금 그 19금 업소들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이미지가 없네요. 없죠. 예. 그게 기본 미군 기지촌이고 네. 미군 기지가 들어가면서 번성한 마을이라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19금이란 건 정확히는 이제 내국인 출입 금지인 19금인 거죠. 네네. 하면 지금도 내국인 출입 금지라 써 있어요. 많이들. 지금도요? 지금도 미군이 있거든요. 그리고 꽤 중요한 기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인 출입 금지예요? 예, 여전히 많은 곳들이 아니 이거 지역 전체가 아니라 가게에 따라서. 아 그래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면세로 팔거든요 술을. 그러니까 국내인 아, 들어가면 그래요? 안 되는 거죠. 네. 아, 면세를 팔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국인 출입 금지하면 됩니다. 여기 약간 특수 지역이니까 오. 그런 느낌이 동두천에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민간인이 사는 곳은 요 남쪽입니다. 지행역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경원선 네? 또는 수도권 전선 1호선 타고 어떤 느낌이냐면 의정부 지나셔가지고 네. 양주 지나셔서 더 올라가면 지행역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요즘에 일종의 신도시 동두천. 1호선이 저까지 이어져요? 예, 더 올라가요. 소요산까지 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경원선 열차랑 1호선이 다른데 네.
동두천은 1호선 열차가 다니는 겁니다. 지하철이. 물론 지상을 다니지만 네. 지행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한국인 지역이고 네. 동두천 중앙역은 그런 흔한 마을과 기지촌이 좀 엉켜 있는 느낌. 근데 지금은 요 근처는 블럭 자체는 그때 블럭인데 네. 팔고 있는 건 완전히 한국화됐어요. 그냥 전통시장 느낌이 납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양키시장. 괜찮아요. 꽤 재밌습니다. 네. 가보시기 바라고.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즐겁습니다.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보산역인데 네. 정프로님 말씀하신 그 이미지는 보산역 이미지예요, 사실은. 보산역. 예, 보면 동두천시 외국인 관광 특구. 여기가 생각하시는 기지촌입니다. 다니시면은 여기는 뭐 특히 추석이나 설에 가시면 네. 뭐 환영받죠. 여기 한국인은 없고 외국인들 서로 좀 쓸쓸한 상태라서 네. 들어가서 아침에 그 미국식 브렉퍼스트 드시면서 그런 거 팔아요? 팔아요. 예, 그런 걸 팔아요. 순수하게. 제가 자주 가던 데는 문 닫은 것 같은데 네. 그 답사 갔더니 그 미군 군인이 따님하고 같이 나오셔가지고 아침 먹고 드시더라고. 뭐 그런 느낌. 계란 후라이 뭐 스크램블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해갖고. 약간 좀 거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드시는 네. 그런 걸 먹을 수 있죠. 저기 달러 계산 됩니까? 달러 계산 될 거예요. 네. 근데 물론 한국인도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 출입금지 빼면은. 네네네네. 그 천천히 걸으시면 재밌고. 가고 싶다, 진짜. 괜찮아요, 정말.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 전체가 약간 미국 느낌이에요. 살짝 그렇진 보여드릴까요? 않나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미국 분위기인데 미군 속에 요즘 남미가 많잖아요. 요즘에 또 중남미 음식이 있잖아요, 저기. 그래요? 예. 라틴 느낌입니까? 페루 또? 음식 같은 게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딴 데는 못 먹거든요. 뜻밖의 재밌습니다. 여기. 재밌겠다 진짜. 네. 추천. 네. 서울에서 남부 지역은 좀 멀지만 북부 지역 계신 분들은 멀지 않으니까 동두천 무슨 역으로 가면 돼요? 보산역. 보산. 예. 그 하나 더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네. 동두천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름이 그래가지고 여기 내리고 싶으신데 네. 여기 순수하게 기지와 공장만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미군 기지촌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안 옛날 돼요? 여관 같은 게 여기 가지 마시고 보산이 즐겁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동두천역에 내리시면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황량하게 석탄과 공장이 펼쳐져 있는. 이거 이제 동두천 역이라는 거죠? 이게 동두천역. 안 갑니다 여기. 내리시면 안 되는. 네. 이런 가게가 많아요. 그냥 옛날 미군 기지, 기지촌, 장미 미용실이나 해가지고 네. 다 자자자자란. 그 여러분이 옛날 미군 기지촌하고 지금 기지촌 다르거든요. 네. 이따가 평택 보여드릴 텐데 세련됐어요. 요거는 좀 옛날에 형성된. 옛날에 형성된. 보산역은 좀 많이 개조한. 네. 보산역 이미지 하나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 전에 명물인 TDC 쇼핑이라는 데를 놓치지 마시고요. 동두천. 네, 이 미군 어려워가지고 발음이 TDC를 불러요. TDC 아케이드나 아케이드. 아케이드 쇼핑이 피가 하나 빠졌죠. 귀엽습니다. 쇼핑이군요. 쇼핑. 예. 네. 미국인들이 그 줄여 부르는 지명이 두 개 있는데 네. 하나가 TDC고 하나가 HBC예요. HBC 맞춰보게. HBC? HBC. 그 서울입니다. 해방촌. 오케이. 해방촌. 그 동네 분들은 해방촌과 HBC를 구분해요. HBC는 이태원 가까운 해방촌 남쪽에 아래쪽에. 네네. 해방촌은 좀 위에 오거리. 동네는 이런 분위기예요. 이건 그 보산 역앞인데 네. 옛날 건물이 있는데 새 건물도 짓고 있고. 뭐 하는 건물이에요, 여기는? 이거 그냥 술집은 빈집이라서 벽 붙인 거, 뭐 장사다 망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옆에는 뭔가 초이스 샌드위치.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 이런 가게들이 많아요. 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먹으면 네. 아주 잘 만든 햄버거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건데 네. 요즘 미군 기지는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올 때에는 맛있어야 돼요. 그 맛을 기대를 감당할 만큼 맛이 나와요.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또는 이런 분위기. 이 분위기가 아마 이번에 추석에 가시면 나올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가 펼쳐져요. 쫙. 이게 보산역 근처입니다. 보면 프린스 테일러, 커스텀 테일러도 있고. 네네네. 미군 기초하면 양복점이거든요. 옛날에는 가난한 중남부 출신 미군들이 많이 왔었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돌아갈 때 한국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양복감도 싸고 옷을 빼가는 게 풍습이었어요. 아니면 호랑이 무늬 기념품 같은 거. 네네네. 오바로크 같은 거. 오바로크 같은 거. 네. 또 요런 데 가셔서 이게 딱 추석 분위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12일이네요. 지난 딱 1년 전이에요? 3년 전 추석입니다. 3년 전 추석. 일부러 요런 데 놀아서 갑니다. 네. 요런 게 있다. 네. 그리고 평택은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평택은 기지촌이 두 개죠.
그리고 이 동두천이나 이쪽이 사그라드는 기지촌이라면 평택은 떠오르는 기지촌이죠. 대거 이전했기 때문에. 네네네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미군의 전략 배치에 따라서 네. 이제 한국에서도 전 북조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는 두 군데 기지촌이 있습니다. 1호선 또는 경부선이라 부르는 걸 타시고 송탄역에 내리시면 송탄 관광특구라고 있어요. 여기가 일단 북쪽의 기지촌. 이게 오산 비행장이라 부르는 게 여기예요. 아, 네네네. 그리고 남쪽에 평택역은 여기인데 조금 왼쪽으로 버스 타고 들어가시면은 네. 팽성읍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무슨 읍이요? 팽성읍. 팽성.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좀 갑자기 색깔 이상한 데 있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여기가 그 지금 주한 미군의 핵심 지역인 캠프 험프리스예요. 아, 안정리 로데오 거리라고. 네네네. 아, 저기 연두색 여기 지역이에요? 예. 갑자기 이상하게 도시가 끊기잖아요. 네. 이거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북쪽입니다. 네. 왜냐면은 험프리스는 평택역 내리셔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좀 거리가 돼요. 길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네네. 근데 송탄 쪽은 역에 내리면 그냥 기촌이에요. 그냥 역하고 군부대 사이에 기촌이 형성돼 있어서 그냥 걸으시면 되는. 네네네. 미군 기지로 들어간 철길 하나 있거든요. 네. 철길변 따라가지고 맛집들이 몰려 있으니까 제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내리자마자 그냥 여기 내리셔가지고 네, 철길 따라 가요? 여기 송탄역 보시면은 네. 여기 철길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 철길이거든요. 네. 이 철길변으로 국제 중앙시장이라고 있고 네. 여기 몰려 있어요. 맛집들이. 어. 전 요중에 이제 전국구 방송에도 나와서 유명해진 미국 햄버거집 이런 데 갔었는데 네. 그거 말고도 들어가시면 다 즐겁습니다. 아, 맛있는 데가 많아요. 그 뜻밖의 여기 화상 중국집도 맛있고 화상? 그 저기 화교 중국집. 어. 왜냐하면 이제 미군들 중에는 네. 미국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네. 미국인도 중국 요리 잘 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5, 60년대 한국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근데 그때 중화요리는 입에 맞는 거예요. 아, 차이나타운도 있고. 그 누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맛있는 중국집이 생긴다. 아, 요 중국집들은 우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만나는 중국집들랑 좀 컬러가 다릅니까? 컬러 다르죠. 조금 더 이제 인터내셔널한 느낌이 있는 아, 거죠. 그래요? 한국인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 하루 보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우선 낮에 햄버거 드시고 네. 구경하고 주변들 다니다가 네. 저녁에 화교 중국집 가셔 드시면은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아, 근데 주변 구경할 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기지촌 주변 구경하시면 좋고 네. 그리고 바로 아래가 고덕 신도시예요. 제가 이번에 이 책에도 썼던 네. 그 알파 탄약고라는 데가 여기인 거고 탄약고가 크게 이제 미군이 네네. 왜 여기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바로 송탄 부대 바로 아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답사도 좀 하시고 임장도 하시고 옆에 또 지제예요. 삼성 있는. 아. 그러니까 충분히 하루를 투입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원래 임장 답사는 이럴 때는 겁니다. 비어있을 때. 괜히 민간인들 있는데 사진 찍으시면 민폐예요. 네네네. 그래서 겸사겸사 두 끼 드시라.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네네.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송탄이죠, 여기는. 그렇죠. 송탄 네. 평택까지 가봤습니다. 네, 송탄 평택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막판에 저는 동두천이랑 약간 송탄 쪽이 조금 땡깁니다. 즐거우실 겁니다. 특히 성향에도 맞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미국식. 가시면은 미국식 네. 햄버거도 좋은데 브렉퍼스트를 찾아보세요. 그거 괜찮습니다.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네네네. 약간 거하니까 네. 배 좀 비우고 가시고. 좀 많아요. 미국. 그 미군 상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인도 많이 먹지만 미군은 더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운동 많이 하시니까.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추석에 네. 가실 만한 서울 수도권의 몇 군데를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에 또 다음엔 어디쯤 가주실지 미리 살짝만 예고 좀 해주실까요? 제가 사랑하는 영등포라든지 영등포. 그 추석 분위기 조금 느끼실 수 있는 시흥시의 중부지방이라든지 희흥, 영등포. 그리고 등등. 몇몇 임장 지역들. 네.
그런 지역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 저희 1프로 TV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뭐 검색하실 땐 도시야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추석 때 가볼 만한 서울 수도권의 핫스팟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